다음으로는 저희가 자료의 처리 과정 COD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디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분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세컨드 브레인에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결과물을 내는지에 대한 그 단계를 CODE 이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C, 캡처, 수집하는 거고요. 좋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organize,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추출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내가 최종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료를 내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오만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이제는 지금 특히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온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없어요. 종이가 나오고서 그렇게 한번 정보의 양이 폭발을 했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또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타이핑하고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AI가 내가 이런 자료 만들어줘 그러면 딱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자료들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럼 좋은 자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말 원하는 나만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CODE라고 하는 이 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을 다루는 방금 전에 그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수집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이 수집의 핵심이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료를 하나 수집을 했으면 그거를 다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다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좋은 자료들을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는 목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한 곳에. 그래야 그것을 관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정리 욕구를 억제하고 그리고 한 곳에 정리한다. 한 곳에 모아둔다. 그렇게 모아진 것을 이제 올거나이즈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그 도서 분류법이 있어요.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쭉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있는 자료들은 주제별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 거기에는 특별히 이런 레이어 1, 2, 3, 0, 1, 2, 3라고 해서 하이라이트서부터 이 중간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툭딱툭딱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번 이런 자료들을 이미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집대성해서 중요한 요점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CODE, 캡처, 오르가나이즈, 디스틸 그리고 익스프레스 이 단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익스프레스까지 나가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료에 이 쌓여만 있어서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쓸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스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모색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 CODE의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노트북 LM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노트북을 새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트북 한 권에 노트 이렇게 칸칸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쓰죠. 저희도 어렸을 때 공책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국어 노트, 산수 노트, 뭐 자연, 사회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 때려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의 그런 노트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참고로 여기에 지금 여기만 봐도 노트북 LM and Beyond, 노트북 LM과 그 너머, AI 지식 탐구의 신세계, 여기에 노트북 LM, 노트북 LM 활용, 똑같은 노트북 LM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테스트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용도들에 따라서 이렇게 노트북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인터넷 뉴스, 그 뉴스를 보다가 어떤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캡처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노트북 LM에다가 캡처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AI 생태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은 AI 생태계 노트북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을 북마크를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조직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이런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노트북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 노트를 만들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 창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닫아놓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측 자료를 모으고 범위를 정하세요. 여기가 소스, 출처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앙 질문하고 답변하며 초안을 잡으세요. 자, 그리고 우측 중요한 결과는 노트로 지정하세요. 자, 여기가 자료를 수집하고 올거나이즈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CODE에서 C와 O가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쪽 작업, 여기 출처 작업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 디스틸, 추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 왼쪽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중간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이 가운데에서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오른쪽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 COD라고 하는 것이 CODE하고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다시 소스가 돼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환이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소스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스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위의 영역과 밑의 영역이 있어요. 먼저 밑의 영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PDF 자료들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워드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어떤 파일 형태로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자료를 이 버튼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링크에는 웹사이트 주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 동영상 링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링크들은 이곳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자료들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 요 자료 요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카피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복사된 텍스트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료나 링크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자료가 없다. 뭐 여러분 인공지능의 미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서 탐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탐색을 하실 때에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패스트 리서치와 그 다음에 딥 리서치가 있어요. 패스트 리서치는 후다닥 빨리 검색을 해와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요. 그런데 딥 리서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10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 얘가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한 뭐 30몇 개, 50개 뭐 이렇게 가까이 이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좀 더 그 고퀄리티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딥 리서치를 하시고 아니면 간단한 그런 자료들을 원하신다면 패스트 리서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잖아요. 노트북 LM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뭐니 해도 유튜브예요. 유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자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노트북 LM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공유 버튼 누르셔가지고 링크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링크 누르셔서 붙여 넣으실 수 있죠. 참고로 여기 링크는 여러 개의 링크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또 가셔가지고 다른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어 자료도 가져올 수 있어요. 영어 자료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이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영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참고로 여기에서 이 소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얘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아까 디스틸 하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소스 2개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거 말고 요 하나 영어에 관련된 요 자료만을 체크를 해놓고 소스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 자료의 내용이 원래는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얘가 한국어로 쫙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어만 번역을 해주겠습니까? 중국어도 스페인어도 다 번역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언어들, 다른 나라 언어들의 자료들을 내가 가져와서 노트북 LM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 링크를 따고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노트북 LM에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에서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크롬 브라우저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에 퍼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요게 있으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자주 쓰신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핀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요. 위에.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뭔가를 검색을 하시면 그럼 여기 위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요. 참고로 여러분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셨잖아요. 여기 아까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셨으면 여기 위에 제목이 있거든요. 지금 Untitled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만의 이름을 이 노트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서 아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검색을 했어요. 노트북 LM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트북 LM을 누르시면 그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할 거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새 것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지금 만든 거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추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원하는 것을 누르시면 그럼 얘가 이렇게 수십 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 추가해서 위에 탐색 메뉴가 있다 그랬잖아요. 탐색 메뉴에다가 고급 활용법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패스트가 아니라 딥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뭐 이제 내용을 더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노트북 LM의 활용법 이것을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계획을 하고 1, 2, 3, 4, 5단계를 거쳐서 결과물을 여러 개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해도 이만큼을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저희 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노트북 LM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노트북 LM은 내가 지정한 이 소스 안에서만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빨간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탐색을 할 때 빨간색 정치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줘 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자료들은 다 빨간색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가운데서 정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정치의 정의는 빨간색이다 라고 답을 해줄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구글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GPT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면 얘네들은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정치적 편향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이 소스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빨간색만 잔뜩 넣어놓고서 파란색이 좋은 것을 얘기해줘 라고 하면 아주 빈약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소스를 편향되게 모을 필요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만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편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좋은 자료가 들어 있어야 여러분이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에서는 자료가 50개까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 버전에서는 300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을 여기다 많이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탐색을 하거나 특히나 딥 리서치를 하거나 그 유튜브 투 노트북 LM을 이라고 하는 그런 익스텐션을 가지고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자료인지 안 좋은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소스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하나씩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검증된 자료죠 일단. 그러나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온 자료들은 좋은 자료도 있고 안 좋은 자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자료도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올거나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C 다음에 O 올거나이즈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딥 리서치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또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소스가 몇 개인지가 나와요. 자, 원래 여기서 올거나이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하나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위에 소스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읽어보고 아 좋은 자료다 하면 놔두고 안 좋은 자료다 하면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54개나 되는 자료들을 언제 다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소스를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못 가져온 거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을 눌러서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탐색이나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가져온 자료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소스에 들어간 자료가 노트북 LM 강의안 작성에 필요한 범위로 적절한지 점검해줘. 불필요해 보이는 자료는 제거 후보로 표시하고 이유를 한 줄로 써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넣어놨어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소스 전체 선택이 된 상황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거를 보내면 얘가 이 전체 소스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노트북 LM 강의안 작성에 대한 그런 자료에 부합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얘가 갈래를 타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방식은 그래요. 먼저 소스를 캡처를 하고 캡처된 소스에 좋은 소스와 나쁜 소스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올거나이즈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목들을 여기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제목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름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름 앞에 넘버링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1-1-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을 넣어서 얘네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올거나이즈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거나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제거 후보로 표시해줘.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튜토리얼 이런 거는 노트북 LM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얘가 거기에서 여러 자료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만 여기에 남겨놓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야 돼요. 디스틸을 해야 되죠. 디스틸, 오늘 그 디스틸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서 노트북 강의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다 삭제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트북 LM 강의안에 개요를 작성하고 각 개요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리가 된 것을 스튜디오에서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 그리고 동영상 개요, 그리고 마인드맵.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인드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인드맵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인드맵을 눌러보시면 이 전체 내용들을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해줘요. 자, 그리고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 표.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슬라이드 자료랑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일단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챗봇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딱 그 답을 정확하게 얘가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딱 읽어봤는데 요 내용 결과값, 아까 제가 지금 강의한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듈 1, 2, 3, 4, 5 그래서 5개로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7개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또 7개로 만들어줘. 이 내용을 7개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얘가 또 처음부터 또 새로 다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번이랑 2번은 괜찮은데 3번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파트만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얘가 만약에 그 3번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위에 거 밑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3번만 새로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들어요. 그럼 또 1, 2번이랑 그 다음 번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에서의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메모의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메모의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로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게 메모로 저장이 돼요. 참고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휘발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놨던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메모의 저장을 눌러서 이쪽으로 보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모의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시면 소스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다시 순환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료를 쫙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하고 이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디스틸을 여기 가운데서 하고 그러고 나서 메모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소스로 변환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전체를 다 오프를 하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모든 소스 선택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다 오프가 돼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소스가 0개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노트북 LM 마스터 클래스 기초부터 자, 그거를 찾아서 자,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돼요. 절대로 여기서 통째로 만들어 놓고 바로 슬라이드 만들기를 누르지 마시고 중간 결과값을 만들고 그것을 메모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소스로 옮겨 놓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여러분이 만들고자 원하는 슬라이드에 좀 더 가까운 슬라이드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한 가지는 슬라이드를 그냥 바로 누르지 마시고 여기 옆에 보면 펜슬이 있어요. 수정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자세한 자료를 만들 거냐 아니면 발표자 슬라이드 좀 간단한 거죠. 그걸 만들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짧게 기본값 요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밑에가 또 중요해요. 여기에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미니멀 디자인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양화풍
배경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즈니스 CEO들에게 하는 브리핑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좋아하는 핑크퐁 스타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내가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그것과 근접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거는 지금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도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프롬프트 만들기 했었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슬라이드 형태를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만든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더 여러분들이 고퀄리티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을 제가 복사를 했어요. 이미지 복사. 자, 그리고 나서 제미나이에 가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 그림을 하나를 지금 붙여넣었어요. 첨부된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안해줘. 내가 딱 이런 걸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기다 붙여놓고 얘한테 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얘가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저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디자인들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프롬프트 작성 요령 그리고 COD 그리고 노트북의 구성 및 각 영역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다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로 만들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종이 찍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스타일이. 그리고 얘는 글래스 모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얘는 일러스트 스타일이죠. 예, 일러스트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서로 세 개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슬라이드 프롬프트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올려놨고요. 이 다섯 번째 예에 들어가 보시면 열기 그럼 여기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요런 프롬프트를 사용한 거다. 얘는 요런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얘는 요런 거를 사용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복사 버튼이 있어요. 여기 지금 회색의 오른쪽 귀퉁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여기 노트북 LM에 슬라이드나 아니면 인포그래픽이나 요 그림을 만드는 요 부분에 펜슬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으시면 같은 스타일의 그런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스타일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생성을 누르시면 그러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해놓고 딴 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디자인을 얘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미지 생성 AI용 프롬프트, 미드전이나 달리, 제미나이 이미지, 그리고 또 감마나 톰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복사. 자, 요거 아까 하나만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그 제미나이에서 그림 집어넣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한 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생성을 누르시면 그럼 얘도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주겠죠. 최소한 요 정도 퀄리티의 슬라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빠지진 않아요. 자, 대단해 보이죠?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별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 프로세싱 과정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그 워크플로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고퀄리티의 그런 내용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왼쪽에 탐색을 하는데 탐색에서는 캡처, 유튜브에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딥 리서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 여러 자료들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캡처만 해서는 안 되고 올거나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거나이즈 중에 가장 쉬운 올거나이즈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료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달라.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1차적으로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답들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빼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단번에 완전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이제 해보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1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1번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을 바꿔달라 그랬더니 얘가 그 부분은 잘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 3개, 4개 이 버전들을 내가 갖다가 원하는 부분을 짜집기를 또 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서 제미나이로 가셔가지고 새로 누르시고 그거를 붙여 넣으세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맨 위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Shift 엔터를 해가지고 얘를 좀 아래로 내려놓고 여기 맨 위에서 다음 내용은 노트북 LM을 강의하기 위한 자료야. 이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내용을 캔버스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캔버스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멘트도 치고 그 다음에 도구에서 캔버스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를 캔버스로 만들어줘요. 캔버스로 만들어주면 캔버스에서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여기에 가서 추가, 소스 추가, 그리고 복사한 텍스트 집어넣기. 그러면 또 하나의 소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최종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선택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선택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워크플로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프롬프트를 잘 모르겠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그럼 아까 프롬프트 매니저 제가 공개해드린 그거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 맥락, 작업, 형식 이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얘랑 대화를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여기에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에 연표를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제가 많이 해보면 슬라이드에서는 한글의 오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슬라이드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발표자 슬라이드는 좀 더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오타가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인포그래픽에서 인포그래픽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정사각형이 뭐 더 낫겠죠.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로 할 때는 가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로형 그 카드 뉴스 같은 걸 할 때는 세로로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자, 이런 것을 쓰고 여기에서 보면 간결하게 표준 상세가 있는데 영어는 상관이 없어요. 영어는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글은 여기 표준과 상세 쪽으로 가면 얘가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미니멀한 것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는 간결하게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프롬프트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럴 때는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이미 됐는데 얘가 계속 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돌고 있다. 그럼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것을 점검해서 그 캔버스로 표시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는 좀 양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길이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짧게, 길게, 좀 길게 하면 얘가 또 길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체들을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얘는 지금 딱딱 끊어진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캔버스에서 여기 보면 어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위쪽으로 가면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정중하게 이런 것도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정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버전별 이용 권한 뭐 유료 무료 이런 거 있으면 요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얘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라고 해서 바꿔줘요. 요거를 하죠. 자, 주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글 제미나이 잼스에 대한 설명인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부분만 수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 중간 결과물을 만들 때
프롬프트랑 싸우지 마세요. 노트북 LM에서 그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려면 얘랑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 좀 이렇게 하라니까 다른 거 바꿔놓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복사를 해서 캔버스에 가져와가지고 캔버스에서 정리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아까 여기 주요 기능 상세 설명 해가지고 3가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쪽에서 내용을 부어체로 해줘. 지금 이제 문어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단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구어체는 말하는 대화체인 거고, 문어체는 좀 문장으로 돼 있는 거고, 경어체는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처럼 하는 거고, 뭐 이런 스타일들에 대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발표용 멘트를 만들 때는 대화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화형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얘가 만들어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그 중간 결과물을 확정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다 맞춰지면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소스 복사된 텍스트 붙여넣기 삽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개만 전체를 다 체크오프하고 내가 생각한 최종 결과물 하나만 가지고서 어쨌든 이쪽 스튜디오에 작업들을 하시면 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단계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